전 세계에는 6개의 디즈니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중 미국 LA 인근에 위치한 애너하임에는 세계 최초의 디즈니랜드가 있죠. 이곳에는 2개의 테마파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즈니랜드, 다른 하나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곳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추천 놀이기구 탑 10을 정리해봤습니다. 전 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테마파크 덕후의 추천이니까 믿고 보세요. 참고로 디즈니랜드에 처음 가시고 무엇이든 잘 타는 분들을 기준으로 정리한 순위입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순위, 그리고 각 놀이기구별 팁과 정보도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끝까지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0위는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을 타고 영화 속 내용을 따라가는 다크라이드죠. 이 놀이기구는 우리가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에 등장하는 괴물들이 사는 곳 몬스트로폴리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게 되는 건 몬스트로폴리스 내 택시인데요. 택시에 타면 차량 속 모니터를 통해 긴급 방송이 나옵니다. 치명적인 인간 아이가 몬스트로폴리스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택시를 탄 채 인간 아이 부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이크와 설리, 그리고 아이를 쫓는 렌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속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영화를 봤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영화에 등장하는 문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문과 관련된 특수효과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화에도 등장하는 로즈가 등장하는데요. 이 로즈 캐릭터는 재밌게도 탑승자에 따라 다른 멘트를 합니다. 가령 탑승자 중 안경 쓴 사람이 있으면 자기처럼 안경을 썼다고 말하고 미키 머리띠를 하고 있으면 귀가 인상적이라며 진짜 귀인지 물어보기도 하죠. 로즈에게 선택을 받고 싶다면 좀 특색 있게 하고 타는 게 좋겠죠? 장면을 관람하는 방식의 놀이기구라서 스릴 점수는 빵점, 영화 속 장면들을 재현한 부분에서 흥미 점수는 4점, 이를 특수효과로 풀어낸 몇몇 장면 때문에 독창성 점수는 3점을 줘 10위에 랭크되었네요. 9위는 구피의 스카이스쿨입니다. 구피의 스카이스쿨은 탈선할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롤러코스터죠. 이 롤러코스터는 유원지에서 흔히 볼 법한 와일드마우스 롤러코스터에 구피 테마를 입힌 놀이기구입니다. 디즈니의 작품 중 1940년작 구피의 글라이더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하늘을 날고 싶었던 구피가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를 테마로 한 롤러코스터가 바로 구피의 스카이스쿨이죠. 구피가 우리에게 하늘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셉이고 우리가 좌충우돌 비행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승하다 보면 곳곳에 비행하는 방법이 단계별로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트랙 레이아웃에 따라 총 5단계로 구성, 이륙하는 법, 착륙하는 법, 회전하는 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피가 알려주는 비행 방법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하늘을 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리저리 왔다가 갔다가 하는 등 엉뚱한 비행 경험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탄 차량이 만화 속 비행기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과 함께 타보면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롤러코스터의 특징은 급격하게 방향을 틀 때 마치 차량이 탈선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여도 직접 타보면 은근 무섭습니다. 시시한 롤러코스터 같지만 탈선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스릴 점수는 3.5점, 옛 영화를 테마로 했다는 점에서 흥미 점수는 3점, 일반 유원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의 롤러코스터라 독창성 점수는 1점을 주어 9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소어린입니다. 소어린은 하늘나는 느낌을 선사하는 시뮬레이터로 디즈니의 대표 인기 어트랙션이죠. 3열로 구성된 극장형 의자에 앉아있으면 3열의 좌석이 수직으로 올라가 상공에 뜨면서 거대한 스크린 속 영상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영상 내용은 호주 시드니, 중국 만리장성, 인도 타지마할, 이집트 피라미드 등 세계 곳곳의 명소를 돌아보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 자체가 워낙에 커서 몰입이 확 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중앙이 아닌 사이드에 앉으면 약간의 왜곡 때문에 몰입이 조금 덜 되고 살짝 어지러운 게 있긴 하지만 좌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순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장면에 따라 향도 맡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향도 맡아보시고요. 이런 놀이기구 종류를 플라잉 시어터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의 플라잉 시어터가 바로 이 소어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디즈니랜드 곳곳에서 타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롯데월드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지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버전입니다. 대기 공간에서는 캘리포니아 항공 역사와 관련된 각종 사진과 조종사들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항공에 관심이 많다면 구경거리가 한가득일 것 같네요. 종종 시기에 따라 소어린 오버 캘리포니아란 필름이 상영될 때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명소들 상공을 날아보는 내용이죠.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살짝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스릴 점수는 2점, 세계 최초 플라잉 시어터란 점과 독특하게 운영되는 시뮬레이터란 점 때문에 흥미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3점을 주어 8위에 올려봤습니다. 7위는 그리즐리 리버 런입니다. 그리즐리 리버 런은 둥근 보트를 타고 즐기는 디즈니표 급류타기 놀이기구죠. 우리가 가상의 래프팅 회사 그리즐리 리버 래프팅 컴퍼니에 들어가 그리즐리 피크라는 산속에 위치한 거친 강줄기를 따라 래프팅을 즐기게 된다는 컨셉의 놀이기구입니다. 8인승 보트를 타고 그리즐리 피크를 오르게 되는데 이 산은 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곰을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탑승 중에는 곰이 등장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곰 모양의 산으로 올라가 낙하하며 급류타기를 즐긴다는 컨셉은 디즈니스럽지만
놀이기구 자체는 일반적인 급류타기 어트랙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특색 있는 구간이 있는데 마지막 낙하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급류타기 놀이기구를 타면 떨어질 때 내 쪽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즐 리버런은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낙하할 때 일부러 회전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낙하할 때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죠.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무게가 어느 쪽으로 쏠렸냐, 몇 명이 타느냐에 따라 젓는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젖을 수도 있냐고요? 특정 구간에서 일부러 물을 뿌리는 곳도 있어서 아예 안 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타세요. 급류타기의 어트랙션인데다가 회전하며 낙하한다는 점 때문에 스릴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3점, 그 점만 제외하면 일반 급류타기 어트랙션과 크게 다르지 않아 흥미 점수는 2.5점을 주어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6위는 웹슬링어 스파이더맨 어드벤처입니다. 웹슬링어 스파이더맨 어드벤처는 내가 마치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거미줄을 쏠 수 있는 슈팅 놀이기구죠. 우리가 월드와이드 엔지니어링 브리게이드 일명 웹에 방문한 것으로 이 놀이기구는 시작합니다. 웹은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전세계 어린 발명가들을 모아 지원하는 가상의 단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오늘 하루 일반 사람들도 방문할 수 있다는 설정 아래 우리가 웹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우리는 웹 엔지니어 중 한 명인 피터 파커를 만나게 되고 그는 자신이 발명한 웹슬링어 차량을 소개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차량에 타면 스파이더맨처럼 맨손으로 거미줄을 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터 파커가 개발한 또 다른 발명품 스파이더봇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무한 복제하기 시작하고 어벤져스 테마구역 전체를 다 뒤덮어버릴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지자 우리가 웹슬링어 차량을 타고 스파이더맨과 함께 스파이더봇들을 제압해야 한다는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까지 보고 나면 진짜 웹슬링어 차량이 등장하고 탑승하게 되는데요. 손에 총이나 무기류 등을 드는 것 없이 맨손으로 팔을 뻗으면 화면 속으로 거미줄이 나갑니다. 거미줄을 총처럼 쏠 수도 있고 특정 물건에 거미줄을 쏴서 당길 수도 있죠.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거미줄을 쏠 수 있어서 재미있지만 다 타고 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낙하나 속도 등에서 스릴은 없어서 스릴 점수는 1점, 맨손 거미줄 쏘기와 흥미로운 스토리 때문에 흥미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4점을 줘 6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토이스토리 미드웨이 마니아입니다. 토이스토리 미드웨이 마니아는 토이스토리 테마의 여러 슈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죠. 이 놀이기구는 3D 안경을 쓰고 차량에 탑승해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 여러가지 토이스토리 테마의 슈팅 게임을 즐기게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팅이라고 하니까 총을 잡고 쏘게 될 것 같지만 독특하게도 이 놀이기구에는 줄을 잡아당겨 쏘는 독특한 총이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 당기는 맛이 신의 한 수로 이 놀이기구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맛인지 당겨본 사람만 압니다. 차량이 출발하면 연습 게임부터 시작하는데 몇 번만 당겨보고 쉬세요. 여기서 힘 다 빼면 안 됩니다. 게임은 총 5개입니다. 토이스토리 속 캐릭터들을 테마로 해서 달걀 던지기, 화살 쏘기, 접시 깨트리기, 링 던지기 등이 진행되는데요. 쉴 새 없이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히 에너지를 분배해야 뒤에서 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미친듯이 줄을 잡아당겨야 하는 보너스 게임도 있으니까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수도 있죠. 게임마다 맞출 수 있는 표적은 100점부터 시작해 5000점짜리도 있어서 고득점 타겟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게임마다 이스터에그가 숨어 있어서 특정 타겟을 쏘면 고득점 타겟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이 놀이기구는 도쿄에도 있는데 같은 버전이지만 도쿄가 엄청난 인기로 대기 시간이 긴 반면에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그보다는 조금 덜 대기하고 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차량이 게임과 게임 사이를 이동할 때 격하게 돌 때가 있어서 스릴 점수는 2점, 총 쏘는 방식이나 게임의 재미를 생각해 흥미 점수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4점을 줘 5위에 올려봤습니다. 4위는 픽사팔 어라운드입니다. 픽사팔 어라운드는 일명 미친 대관람차로 탑승한 차량이 공중에서 미끄러지고 흔들거리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대관람차를 생각하고 이걸 탄다면 정신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 어트랙션입니다.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상징하는 놀이기구라서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미키 얼굴도 있겠다, 귀엽고 멋있죠. 그런데 대관람차 가까이 가면 보통의 대관람차에서는 보기 힘든 사람들의 앙칼진 비명이 난무하는데 바로 스윙 버전 때문입니다. 대기줄 자체가 스윙 버전과 논스윙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논스윙으로 타면 일반 대관람차처럼 고정된 차량에 타게 되고 스윙으로 타면 아찔한 체험이 가능하죠. 이 대관람차는 미국 내에 2대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있는 겁니다. 한 차량에 몇 명이 타느냐에 따라 스윙 정도가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사람에 따라 멀미를 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구토봉투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야간 공연 때문에 일찍 운영을 종료하므로 낮에 미리 타는 게 좋고 어트랙션 예약제인 라이트닝 레인이 적용되지 않는 놀이기구라서 대기 시간이 짧을 때 빠르게 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독특한 형태의 대관람차라 스릴 점수와 독창성 점수 모두 5점, 흥미 점수는 3점을 줘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특별한 탑승 제한 기준은 없는데 임산부나 각종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멀미에 취약하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3위는 인크레디 코스터입니다. 인크레디 코스터는 영화 인크레더블을 테마로 하는 급발진 롤러코스터죠. 이 롤러코스터는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 오직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만 타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놀이기구들 중에서도 오직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만 타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인크레디 코스터만큼은 꼭 타봐야 하죠. 그만큼 매력적인 롤러코스터입니다. LA 애너하임 디즈랜드 리조트 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고 최고 속도 시속 89km로 리조트 내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스틸 롤러코스터로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긴 게 특징이기도 한데 약 1800m로 2km 조금 안 되게 길죠. 스토리도 재밌습니다. 극중 등장하는 의상 디자이너 에드나 모드가 초능력 아기 잭잭을 돌보는데요. 잭잭이 순간이동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진 아기를 찾기 위해 인크레더블 가족 모두 나서게 되는데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그 과정을 보게 된다는 스토리죠. 첫 급발진 구간은 극중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을 가진 대시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탑승 도중에 터널을 몇 번 들어가게 되는데 터널 안에서 인크레더블 가족들의 고군분투를 볼 수도 있죠. 탑승 내내 급박하면서도 신나는 인크레더블 노래를 들으며 탈 수도 있어서 좋고 캐릭터들의 대사도 들을 수 있습니다. 360도 루프 구간이 있는 만큼 스릴 점수는 5점, 스토리와 캐릭터 특징들을 잘 살린 부분 때문에 흥미와 독창성 점수는 각각 4점을 주어 3위에 올렸습니다. 2위는 레디에이터 스프링스 레이서입니다. 레디에이터 스프링스 레이서는 영화 칼을 테마로 하는 아주 매력적인 놀이기구죠. 영화 칼을 본 사람이라면 레디에이터 스프링스를 잘 아실 텐데요. 극중 등장하는 마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도착해 자동차 경주를 하게 된다는 컨셉의 놀이기구죠. 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탑승하게 되는 차량도 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처럼 눈이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 스피커가 있어서 장면과 딱 맞는 음악과 함께 탈 수 있는데요. 영화 속 절경이 그대로 재현된 장면이 출발하자마자 보이고 거기에 찰떡같은 영화 OST가 더해지는 구간은 영화 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겁니다. 이 놀이기구의 초반부는 다크라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라이드는 차량을 타고 여러 장면을 관람하는 형태의 놀이기구를 말하죠. 카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실내 구간을 벗어나 야외를 질주하는 스릴 구간으로 변경되는데요. 두 대의 차량이 경주하듯이 나란히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차량이 마지막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할 것인지는 랜덤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어트랙션 자체도 매력적인데 영화 카에 등장하는 그 웅장한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볼거리에서 그 누구나 입을 떡 벌리게 될 것 같네요.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트닝 레인 싱글 패스를 구입해야 빠르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라이트닝 레인 멀티 패스를 샀어도 빠르게 타고 싶으면 추가 구입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빠르게 질주하는 레이싱 구간 때문에 스릴 점수는 4점, 영화 카 속 세상을 그대로 재현한 디테일과 규모감, 그리고 1등이 랜덤으로 정해진다는 점 때문에 흥미와 독창성 점수 모두 5점을 주어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잠깐 각 놀이기구의 예약제 난이도 그리고 놀이기구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리스트가 곧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은 전세계 유일 가오갤 테마의 드롭타워 놀이기구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서 언급한 9개의 어트랙션을 못 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타고 와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어트랙션입니다. 오직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누가 뭐래도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릴 어트랙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 등장하는 콜렉터의 아지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극중 등장하는 콜렉터는 우주 곳곳에 여러 가지를 수집하는 캐릭터인데요. 여기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도 수집해 가둬놨다는 설정이죠. 그런데 그중 로켓이 탈출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우리는 콜렉터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니만큼 아지트 곳곳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어실로 가게 해주면 모든 시스템을 차단시킨 후 멤버들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본격적인 탑승이 시작되는데요. 이 놀이기구는 위로 아래로 수직 급상승, 수직 급낙하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롯데월드의 번지 드롭의 상위 버전으로 볼 수 있죠. 컴컴한 실내에서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더 무섭고 재밌습니다. 구간에 따라 스토리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조차도 엘리베이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약 올리듯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거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죠. 영화에 등장하는 6곡의 노래 중 하나가 할 때마다 랜덤으로 재생되고 그에 따라 종종 장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차례 타도 좋습니다. 특히 할로윈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격렬해지는 버전으로 운영되는데 이 때문에 가을에 타도 좋죠. 스릴, 흥미, 독창성 점수 모두 5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어트랙션입니다. 참고로 탑승 도중 몸과 물건들이 모두 붕 뜨는 체험을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어서 가방이든 인형이든 머리띠든 잘 붙잡고 타는 게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LA 애너하임 디즈랜드는 라이트닝 레인이라는 유료 어트랙션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어트랙션의 예약 난이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난이도가 높을수록 당일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니까 이 리스트를 참고해 라이트닝 레인 예약에 도전하세요. 라이트닝 레인 제도를 잘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테마파크 버프 웹진 글을 참고하시고요. 아이와 함께 가는 가족여행이거나 놀이기구를 심각할 정도로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 탑10 놀이기구 중 탑승 가능한 것들을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이기구를 못하는 분들 또한 사람에 따라 못하는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추천해드리긴 어려워서 나름의 특징들을 적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타고 오세요. 사실 표시된 정도는 타야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추천 놀이기구 탑 10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디즈니랜드 추천 놀이기구 탑 10 영상을 못 봤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요. 생생한 디즈니랜드 방문기와 보다 더 자세한 팁 그리고 먹거리 추천 등도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그동안 제가 다녀온 여행기 영상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탑 10 중 꼭 타보고 싶은 놀이기구 딱 하나만 선택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